인간의 영혼이라는 시면 속에는 도대체 어떠한 어둠과 광명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인간 본성의 모순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19세기의 거친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제국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 숨겨진 그 복잡한 지도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40년대의 러시아는 거대한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겉으로는 화려한 신고 전주의 양식의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5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도시 빈민가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러한 처절한 현실은 청년 도스토옙스키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문학적 송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소음과 악취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인간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고 또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의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 발표되었을 때 러시아 문단은 이 무명의 청년이 보여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실적인 묘사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설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이 뜨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목격했던 19세기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당시의 사회적 불평등은 지식인들에게 혁명이라는 위험한 꿈을 꾸게 만들었고 도스토옙스키 역시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든 전사가 되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대작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서막에 불과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갈망하던 청년 지식인들은 비밀스러운 지하실에 모여 금지된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참여했던 페트라셰프스키 모임은 당시 차르 체제에게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던 위험한 불꽃이었습니다. 1849년의 어느 차가운 새벽에 제국 경찰들은 그들의 안식처를 급습하여 청년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요새로 끌려가던 도스토옙스키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가운 달빛과 무심하게 흐르는 네바강의 물결뿐이었습니다. 고독한 독방에서의 신문은 그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신념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당시 요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된 30명의 동료들과 함께 보낸 그 절망적인 밤들은 훗날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존적 고뇌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황제의 자비가 아닌 가혹한 처결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며 인간이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묵묵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침묵만이 흐르던 요새의 공기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케 하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사형대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수많은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차가운 새벽의 공기는 그 대답을 회피한 채 그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세면호프 광장에 눈 덮인 대지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총구가 심장을 겨누고 집행관의 사격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의 그 5분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5분을 동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찬란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북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감돌던 그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난 황제의 전령은 죽음의 선고를 유배의 형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영적 재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강렬한 경험은 훗날 그의 모든 문학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가진 절대적 가치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으며 삶은 오직 행복일 뿐이라고 뜨겁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의 귀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시베리아의 옴스크 수용소는 인간성이 말살된 지옥의 축소판이자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의 심연을 가장 깊이 탐험한 교실이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5kg의 족쇄는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살갗은 금속의 마찰로 인해 영원한 흉터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그는 살인범과 강도 등 사회의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과 한 공간에서 숨쉬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비참한 군상들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인간성의 파편들을 발견해내며 경탄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의 거친 말투와 비천한 행동 이면에 숨겨진 순수한 영혼과 처절한 구원의 갈망을 기록했습니다. 훗날 사자의 지배 기록으로 탄생하게 될 이 유배의 경험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위대한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성경 한 권에 의지해 버텨낸 고통의 세월은 그의 사상을 정교하게 다듬어 주었으며 기독교적 사랑과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수용소의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에서 그는 신의 자비를 보았고 동료 죄수들의 상처 입은 손마디에서 인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능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모순의 결정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옴스크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훗날 세계 문학사를 뒤흔들 대작들의 씨앗을 가슴 깊이 심었습니다. 이제 그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고난받는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민족의 예언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문학적 영광이 아니라 지독한 도박 중독과 끝을 알 수 없는 빈곤의 늪이었습니다. 유럽의 카지노를 전전하며 마지막 한 푼가지 룰렛 테이블에 던져넣던 도스토예프스키의 모습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취약하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계를 맡기고 코트를 팔아가며 도박에 몰두했지만 그럴수록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파멸의 위기는 그에게 인간 본성에 내재된 자기 파괴적 본능과 비합리성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비참한 패배를 도박사라는 작품으로 승화시켜 단 26일 만에 완성하는 경이로운 창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빚쟁이들의 거친 욕설과 가족들의 실망, 어린 눈빛 속에서 그는 인간의 자존심이 어떻게 붕괴되고 또한 어떻게 처절하게 버티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글을 써 내려갔으며 이는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이야말로 그를 세계 문학의 거장으로 만든 용광로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물질적 욕망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갈망하는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도박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가 본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복잡한 미궁의 출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거울 삼아 인류의 보편적인 고통을 대변하는 위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66년에 발표된 죄와 벌은 인류 문학사에서 인간의 내면을 가장 깊이 파헤친 위대한 심리 보고서이자 도덕적 선언문입니다.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휘두른 도끼날 끝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의 영역에 도전할 때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파멸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설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치밀한 내면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범행 현장에 함께 서 있는 듯한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은 단순한 논리나 이성만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도 모순적인 감정의 덩어리임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소냐라는 인물을 통해 제시된 숭고한 희생과 사랑은 도스토예프스키가 평생을 고뇌하며 찾아 헤맸던 인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의 이정표였습니다.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실제 지형과 가난한 자들의 생활상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묘사는 작품의 현실감을 극대화하며 전 세계 독자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라스콜리코프의 고뇌를 통해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시대의 무딘 양심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저지른 죄와 그에 따른 처절한 벌의 과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십자가임을 작가는 역설합니다. 화면 속에 펼쳐지는 어두운 도시의 풍경은 곧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인간성이 시험받는 거대한 시험장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은 이제 불멸의 진리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역작이자 인류 문명에 대한 거대한 질문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향하려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생의 마지막 열정을 남김없이 쏟아부은 역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신과 악마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간의 근원적 운명을 다룬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세 명의 형제들이 보여주는 지성적 냉소와 감정적 폭발, 그리고 영성적 승화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아들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대신문관장에서 제기된 자유의지에 대한 날카롭고도 고통스러운 통찰은 현대 철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질문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작품 속에서 그는 인간이 가진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뜨겁게 역설했습니다. 소설 속에 제시된 수많은 데이터와 학술적 논쟁들은 당시 러시아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인류 문명에 대한 거대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완성한 직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형제의 투쟁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순을 긍정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군중들의 행렬은 우리 모두가 같은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의 울림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우주를 탐험했던 위대한 항해사의 마지막 기록은 여기서 정점을 찍으며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모순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위대한 사상적 유산은 단순히 문학의 영역을 넘어 현대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예술 전반에 걸쳐 거대한 지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그를 가리켜 자신이 유일하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심리학자라고 극찬하며 그의 통찰력에 무한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로이트 역시 인간 무의식의 어두운 시면을 가장 먼저 들여다본 선구자로 그를 꼽으며 정신분석학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들은 인간이라는 복잡한 미궁을 탐험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정교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수많은 번역본이 전 세계 서점을 메우고 수억 명의 독자들이 그의 문장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 현상은 그의 문학이 가진 보편적 힘을 증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문헌들과 최신 연구 데이터들에 따르면 그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는 핵심적인 열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펜 끝의 흔적 속에서 우리 시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그의 질문은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가 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이 거리는 곧 도스토예프스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 군상들의 집합체이며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으로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찬란한 빛을 동시에 여행하며 존재의 본질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분명 모순된 존재이지만 그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적셔드릴 것을 진심을 다해 약속드립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사유의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